자, 엄근진 기자가 알려주는 대우잼 뉴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지만 헷갈리고 또 복잡한 그래서 대체 뭘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그 자격 요건이나 또 선정 방법,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을 한번 총 정리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는 친구분들한테 아주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리라 믿습니다. 뭐 한번 보고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보고 또 보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저절로 아마 머릿속에 들어갈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시작하시죠. 자, 일단 아파트를 이제 사는 방법은 기존에 다 지어진 아파트를 돈 주고 사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아직 지어지지 않은 이제 지을 아파트를 미리 예약하는 그러니까 청약이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자, 우리가 이렇게 지을 건데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 분들은 줄을 서시고 신청하세요 해서 그 중에 이제 자격이 되시는 분들한테 먼저 그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건설사는 또 그 돈을 가지고 그 계약금을 받고 중간중간 중도금을 받아서 아파트 건설 공사를 차질 없이 또 진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후에는 새 아파트를 또 그 청약한 당첨받은 분들에게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청약을 함에 있어서 그냥 이제 보통 일반 공급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정 어떤 그 요건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받을 수 있는,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러니까 특별공급이라는 그런 어떤 전형을 통해서 당첨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고, 그 다음에 이 분들도 다시 한번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같은 단지에도 두 번의 청약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다자녀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이런 분들,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정부에서 인정한 분들, 이런 사회 계층에 대해서는 분양 기회를 조금 더 한 번 더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그 중에도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공급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공급과 경쟁하지 않고 특별히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렇게 특별한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평생 한 번만 당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첨 횟수가 평생 한 번으로 제한됩니다. 사람당이 아니라 세대당, 그러니까 그 집 하나의 그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세대에서 누군가 한 명이 이 특별공급에 당첨된 기록이 있다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머지 세대원은 이제 특별공급에 당첨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다만 뭐 특수한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아까 뭐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이런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또 공장 종사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에 어떤 그런 그 기회가 전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유주택자한테도 공급의 기회가 돌아간다는 거. 뭐 오늘은 이제 신혼부부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굳이 뭐 설명을 추가로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혼부부들은 이러한 좀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꼭 잘 이런 기회들을 공부해놨다가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체크를 해놨다가 요번에 어디서 무슨 단지를 분양한다는데 나 거기 거기 가서 살고 싶은데 그냥 일반 분양으로 넣을 것이 아니라 특별 공급도 넣고 또 일반 공급도 넣고 뭐 이렇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신혼부부들은. 자, 그럼 신혼부부 어떤 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1현재. 그러니까 입주자 모집 공고라는 거는 이제 분양합니다. 뭐 분양가가 얼마고요. 뭐 어떤 조건으로 분양합니다라고 이제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입주자 모집 공고라고 하고요. 이 공고가 나는 날 기준으로 일단 청약 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고요. 그리고 신혼부부여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일단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주택은, 그러니까 이 대상주택이라는 것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그런 물량이 배정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말하는데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34평형 뭐 이런 것들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주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이 이제 좀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대해서까지 이런 특별공급 혜택을 주는 것은 좀 뭐랄까 그 특별공급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 내에 분양가 9억을 넘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 그런 또 예외 조항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일단 서울을 들 수가 있겠고, 서울의 전 지역, 서울 25개 구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들어가고요. 그 밖에 뭐 분당이랄지 아니면 뭐 요번에 또 뭐 과천이랄지 뭐 그런 지역들이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돼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이런 지역에서는 뭐 새로 이제 분양 단지가 나오더라도 뭐 면적별로 이제 분양가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34평형, 그러니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가 분양가가 10억이다. 이럴 경우에는 그 면적형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죠. 뭐 20평형, 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분양가가 뭐 8억이다. 그러면 그 8억인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해당이 되는지를 일단은 살펴보시고 역시 그거는 내가 어떤 자금 조달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일단은 도움이 되겠죠. 대략 아마 서울에서 이제 그 85제곱미터 혹은 59제곱미터가 어느 정도, 어느 지역별로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있을 텐데, 기존에 뭐 올 초나 혹은 작년 말 하여튼 최근에 분양됐던 뭐 인근 지역의 주요 지역의 신규 분양 단지들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공급 물량은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능한 거냐?
봤더니 건설 물량의 20% 내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같은 경우는 3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이라는 건 흔히 말해서 그냥 공공이 분양하는 주택을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3기 신도시나 그런 공공 택지 개발 지구에서 새로 분양하는 뭐 그런 단지들이 해당이 될 수 있겠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민간 분양 아파트들은 그냥 20% 정도까지 이제 공급을 할 수가 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혼부부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이다. 네, 만으로 7년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복불복이 될 수도 있어요. 뭐 내가 결혼기념일이 뭐 6월 25일인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6월 24일에 날 수도 있고 6월 26일에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딱 이 해가 만으로 7년이 되는 7주년이 되는 해다. 그러면 만약에 6월 24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그러니까 청약일은 이 이후더라도 6월 25일 이후더라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7년 이내였기 때문에 청약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6월 26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났으면 당연히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뭐 혼인기간이 7년 이내라고 하면 그러면은 아직 결혼을 안 한 예비 신혼부부는 못하는 거냐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예비 신혼부부도 신혼부부에 포함됩니다. 다만 현재 혼인을 계획 중이어야 하고요. 해당 주택에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입주 전까지 한 2년 정도 시간이 걸릴 텐데 그 전까지 혼인 사실을 내가 증명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예비 신혼부부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그 청약 자격, 그러니까 신혼부부 자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일단 1번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무주택자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내가 무주택자인 것을 넘어서 나와 함께 동일한 지금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이 있지 않습니까?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세대에는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제가 청약을 한다고 치면 제가 A라고 치면 A의 배우자, 그러니까 저의 와이프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이죠. A와 또 이제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그리고 직계 비속, 자녀, 그리고 역시 자녀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자녀의 배우자까지 역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추가로 이제 강화된 부분입니다.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뭔가 하면 예전에는 그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에만 무주택자였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자 정리하고 이제 무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가 있었어요. 어쨌든 평생 한 번은 당첨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 이 케이스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이 신혼부부는 좀 뭔가 다른 신혼부부와는 다르다. 이 사람은 이미 집을 가졌었었는데 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혼인신고일인 요때였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한다? 이런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처녀총각 때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다가 혼인신고 전에 두 개를 각자 다 팔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혼인신고 날부터 보면은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죠. 그 전에 혼인신고 전에는 소유한 적이 있지만 혼인신고 이후에는 남편이든 와이프든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때 혼인신고를 이미 했었고 그 이후에 주택을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이 없게 되는 그런 제도가 추가가 된 거죠. 근데 강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갑자기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반발을 하게 되죠. 아니 이걸 갑자기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해서 만약에 이제 그 작년 12월 10일 전에 기존 소유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그러니까 혼인신고일 이후에 주택을 처분했다. 이런 경우에는 확인할 수 있되 2순위만 가능하도록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1순위는 안 되고 2순위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거의 뭐 요새는 2순위까지 넘어가기 어렵다고 감안한다면 뭐 최근에 또 분위기가 조금 청약의 분위기도 좀 달라지긴 했지만 그렇게 치면 이 경우에는 당첨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혼인신고일 이후에 처분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한 경우 그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이제 필요한 부분이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었어야 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한다는 거, 소득 기준 충족해야 한다는 거, 이런 거를 충족해도 이제 이 사람은 2순위만 가능하다는 거. 예, 그렇게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 좀 세부 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주택공급 신청자, 또 배우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다 만약에 같은 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이 사람들도 다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다만 형제나 자매나 동거인은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같은 만약에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형이 같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데 형이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제 못하는 거구나 라고 낙심하실 게 아니라 형제나 자매나 동거인은 청약자 세대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주택자라고 해도 나는 괜찮은 거죠. 그 점을 확인하셔야 되고 뭐 그 밖에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산정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직계 존속이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직계 존속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 60세 이상이시다. 만 60세를 넘으셨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같은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건강상의 이유로 내가 같이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까지 그 자식들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는 것을 그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조금 억울하다라는 측면이 있어서
만약에 직계 존속이 만 60세 이상이면 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주택 그 구성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자격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이제 체크를 해봤으니까 그게 된다면 소득 기준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소득 기준은 아까 이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공공주택이 조금 더 소득 기준이 이제 깐깐합니다. 일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까지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 민영주택은 그거보다 조금 더 완화가 돼 있는 부분인데요. 외벌이라고 해도 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되고, 맞벌이일 경우는 130%까지 일단은 기회를 줍니다. 요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요 액수가 얼마인지는 뒤에서 따로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을 하나씩 설명드리면서 이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기준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민영주택은 자산 기준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민영주택은 소득 기준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산 기준을 봐야 되는데, 자산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매월 벌어들이는 소득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뭐 무주택자지만 땅을 보유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거. 이 그 자산의 어떤 규모가 일정 그 수준을 넘어가면 이제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기회를 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얼마인지는 세부적인 자산 보유 기준이 있는데요. 일단 부동산은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자,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억 1550만 원. 이 신청하려는 사람이, 그 세대가 부동산 자산이 2억 155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역시 자격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여기에는 기준은 이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이고요. 또 그냥 건물은 시가표준액,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사실 뭐 이런 걸 갖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자산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당첨 확률이 희박하다고 봐야겠죠. 이런 분들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또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요즘 뭐 차는 또 젊은 분들 많이 구입을 하시니까 차는 2,850만 원 이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차량 기준 가액이 있는데 등록 당시 과세 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등록일 또는 이전 등록일로부터 경과 연수에 따라 매년 10%를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취득 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를 이렇게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차를 샀다. 그러면 첫 해에는 내가 자격이 안 되겠죠. 3천만 원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해에는 10%를 감가상각하면 2,700만 원이 되니까, 그러면 2,850만 원 이하가 되면서 일단은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뭐 남편과 부인이 각각 한 대씩 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둘 중에 높은 차량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차량 기준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등록증에 일단 출고 가격, 취득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할 수 있고, 또 등록증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영수증, 지방세 납부 확인서, 여기에 표시된 과세 표준액을 확인해서 이제 기준을 매기게 되는 것이죠. 자, 앞서서 무주택 세대 여부, 그 다음에 이제 소득 기준 충족 여부, 자산 기준 충족 여부 따졌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따질 게 이거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대에서 한 가구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당첨자 발표일이 뭐 한 3월 2일인데 3월 2일 날 A단지도 3월 2일 날 당첨자를 발표하고 B단지도 3월 2일 날 당첨자를 발표하는 신규 청약 단지가 있다. 근데 청약 날짜가 다르더라도 당첨자 발표일이 같다면 A랑 B에 동시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가 그것을 선택을 해서 청약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만약에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가 된다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잘 외워두셨다가 절대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자, 앞서서 청약통장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일단 뭐 입주자 모집공고일 직전에 가입했다고 해서 자격을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 청약통장을 안 갖고 계신다면 일단은 뭐 무조건 청약통장은 하나씩은 갖고 계시는 게 언젠가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들었다고 뭐 한번 만들고 나서 한번 넣어놓고는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10만원 넣어놓고 그냥 6개월이 지났다. 야, 나 이제 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월 납입금이 6회 이상 납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6개월이 경과된다는 것은 6개월, 단순히 6개월만 경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6번 이상의 납입이 일단 있어야 이것까지 인정을 된다는 거죠. 청약통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그런 요건입니다. 아주 기본 요건이고요. 이 횟수가 더 많을수록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 이따가 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관심이 되는 선정 방법. 자, 앞서서 이제 기준은 다 됐어요. 나는 무주택자고, 뭐 나랑 같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고, 또 소득도 나는 월평균 그 도시근로자 소득의 뭐 100% 혹은 120%를 넘지 않고, 또 자산도 뭐 그 일정 수준 이상 갖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동일한 당첨자 발표일 날 발표되는 다른 단지에 또 중복해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첨의 기회가 이제 생기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어떻게 당첨자를 선정하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걸 알아야 나의 당첨 가능성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야 또 당첨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단지에, 만약에 당첨자 발표일이 똑같은 단지가 A랑 B가 있어서 내가 여기 어디에 이제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조금 유리한 그런 조건이라면 뭐 경쟁이 좀 세더라도 더 좋은 조건, 좋은 입지, 혹은 내가 진짜 살고 싶은 내 직장과 가깝고 내가 이 동네에서는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런 곳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조금 선정 방법을 봤을 때 나는 당첨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 근데 난 꼭 이번에 당첨이 돼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조금 입지가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같은 날 더 입지가 좋은 다른 단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다 싶으면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은 내가 당첨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일단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이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다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공공주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순위를 산정하게 되는데 1순위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돼요. 예. 공공주택은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된다. 거기에는 현재 임신 중이어도 되고 아니면 입양한 자녀도 인정을 받고요. 재혼하는 경우에는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된다. 재혼한 경우 이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머지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분들,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일단 2순위고요. 그 다음에 예비 신혼부부도 자녀가 있더라도 일단 2순위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주택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1순위다. 나머지는 2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순위 중에서 만약에 경쟁이 붙었다. 1순위에 해당되는 사람이 공급 물량보다 적으면 일단 1순위가 모두 당첨,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2순위 상에서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 경쟁을 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하냐? 뭐 추첨으로 하냐? 아니면 어떤 배점을 둬서 하냐? 봤더니 배점이 있다. 배점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 점수를 줘서 누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야 내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렇게 가늠할 수 있겠으니까요. 자, 공공주택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공공주택. 자, 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가 각각 주어지고요. 이 점수를 더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 순서대로 이제 경쟁이 붙을 경우에 이제 당첨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단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아까 이제 일단은 공공주택은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여야 일단 가능하다고 했죠. 100% 이하여야 가능한데 이것보다 더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이제 소득이 좀 적은 분들한테 일단은 점수를 조금 더 줍니다. 1점.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 그러니까 외벌이인 경우는 이제 평균 소득의 80% 이하. 만약에 이제 100% 이하 정도에만 해당되는 그냥 기본 자격 조건에만 해당되는 분들은 그냥 이 부분에서는 점수를 못 받는 거죠. 다만 이 점수 차이가 그냥 1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일단 기준소득에서는 이 사람은 자격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큰 점수차를 두진 않지만 그래도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한테 일단은 조금 더 이제 높은 점수를 준다라는 차원이고요. 자, 세전 소득입니다. 세금을 아직 떼기 전의 소득. 월 급여고요. 월. 자,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00%가 이제 500만 원입니다. 월 500만 원. 세전으로 50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80%, 500만 원에 80%니까 400만 원이겠죠? 예. 세전으로 월 400만 원 이하라면 여기서 1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세전으로 월 500만 원은 넘지 않지만 400만 원은 넘는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배점표에서는 점수를 받지 못합니다. 가구 소득 측면 점수에서는. 그리고 미성년 자녀 수.
일단 자녀 수가 3명 이상이면 3점, 2명이면 2점, 1명이면 1점 이렇게 왔습니다. 요거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1순위가 미성년 자녀가 일단 있는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이면 1점, 2명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2순위로 넘어와서까지 경쟁이 있다. 2순위는 아까 미성년 자녀가 없는 사람도 포함되죠. 없으면 당연히 빵점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서울의 이제 분양 물량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내가 3년 이상 살았으면 3점.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2점, 1년 미만이면 1점. 그리고 서울 사람이 아니면 이제 서울에 나오는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이 해당 지역 거주지간 항목에서는 빵점을 받는 거죠. 이 기준은 뭐 특별시나 광역시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뭐 노원구에 산다고 하면 서울 25개 구에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은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살아왔던 것으로 이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 혼인기간을 보면 3년 이하면 3점, 3년 초과 5년 이하면 2점, 5년 초과 7년 이하면 1점, 예비신혼 부부는 빵점. 자, 일단 이 얘기는 뭐냐면 예비신혼부부한테는 기회는 주지만 일단 당신은 그렇게 아주 급한 건 아니다 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결혼해서도 이미 결혼한 사람인데 무주택자라면 이 사람이 더 급하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결혼한 지 갓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한테 일단은 공공주택을 좀 최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판단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3점 가장 많이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직 3년이 안 넘었다면 여기서는 상당히 유리한 거죠.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요거에 대한 점수는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혼인신고 일로부터 이제 3년, 5년, 7년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입주자 저축 납입 횟수, 이게 청약저축을 말하는 건데 아까 이제 6회 이상만 되면 일단 자격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6회 이상이면 이제 1점만 받게 됩니다. 근데 12번 이상이다 그러면 2점을 받고요. 24회 이상이다 그러면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이면 3점, 1년 이상이면 2점, 6개월 이상이면 1점. 이렇게 최초 가입 날로부터 이렇게 해서 총 점수는 1, 4, 7, 10, 13. 총점이 13점이네요. 그죠? 이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에서 경쟁이 붙었을 때 이 점수를 통해서 이제 우열을 가리게 되는 거죠. 당첨자를 가리게 되는 이 기준표입니다. 만약에 여기서도 동일한 점수가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제 추첨으로 결국은 최종 당첨자를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배점이 얼마나 내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느냐를 한번 감안하시면 내 당첨 확률이 어떻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 민영주택입니다. 민영주택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냐? 일단은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가장 많이 먼저 우선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공공주택은 1순위가 일단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한테 먼저 1순위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을 따졌죠. 소득 기준은 근데 크게 가점, 배점에는 큰 변별력을 주진 못했어요. 근데 민영주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준소득에 해당하게 되면 75%를 우선 공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기준소득은 잠시 후에 다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우선 이렇게 배정하고 그 다음에 순위를 산정한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 배정은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75%를 우선 공급하고요. 여기서 경쟁이 생기면 이제 미성년 자녀 유무를 거쳐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25%는 이제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이제 하는데 75%는 그러면 기준소득 해당자, 25%는 상위소득 해당자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기준소득 해당자 중에서 또 탈락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다시 나머지 25%에서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과 같이 같은 바구니에서 다시 한번 입주자를 선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준소득이 낮은 분들이 민영주택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기준소득은 외벌이인 경우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외벌이인 경우는 월평균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의 10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라면 세전 기준으로 월 500 이하라면 일단은 그 기준소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만 가지고 일단은 전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00가구라면 그 중에 75가구를 이 사람들한테 준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모두 소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20%까지 기준을 주는데 그 경우는 이제 세전으로 600만 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이제 상위 소득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75가구는 이 사람들,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일단은 주게 되고 나머지 이제 25가구가 남죠. 이 가구는 이제 상위 소득, 이제 외벌이인데 100%를 초과한 사람, 그리고 맞벌이인데 120에서 130에 해당하는 사람, 예. 외벌이 중에도 좀 적은 사람, 외벌이 중에 좀 많은 사람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맞벌이 중에 좀 작은 사람, 맞벌이 중에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격은 되지만 그래도 자격되는 사람 중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을 이제 좀 적은 물량 중에서 당첨 기회를 주는데 여기에는 이 우선 공급에서 안 된 사람들도 여기에 다 포함해서 또 입주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첨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우선 공급을 나눠놨는데 그 안에서 분명히 또 경쟁이 붙을 텐데 거기서는 그럼 순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일단 우선권을 주고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2순위입니다. 그죠? 아까 그 소득으로 일단은 먼저 바구니를 나눈 다음에 그 중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이제 1순위를 주는데 또 그 1순위에서도 경쟁이 아직 가려지지 않는다. 당첨자가 가려지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민영주택이 이제 나왔는데 A라는 사람은 소득도 낮고 그다음에 미성년 자녀도 있어요. B도 소득이 낮고 미성년 자녀가 있어. 그럼 다 동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A는 서울 사람이고 B는 경기도 사람이야. 그러면 A가 먼저 선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B도 서울 사람이야. 그러면 누가 더 미성년 자녀가 많은지, 일단 여기까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만 있다면 다 1순위가 되는데 거기서 가려지지 않았을 경우
N은 미성년 자녀 수가 많은 자, A는 만약에 자녀가 2명이고 B는 1명이었다. 그러면 A가 먼저 우선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B도 2명이다. 그러면 이때는 A와 B가 추첨을 통해서 최종 결정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일단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려면 혼인기간 7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요.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이 넘었어야 하고 6회 이상 납입을 했어야 됩니다. 자, 일단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일단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조건들을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 따라서 조금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내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공공주택을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맞벌이는 100%까지 도전할 수가 있고요. 또 공공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이 사실을 참고하셔야 되겠고요. 1순위는 일단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된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일단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비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러니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들 그리고 그 중에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일단 공공주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중에서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이제 배점표를 적용하게 되는데 아까 보셨듯이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지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얼마나 많은지 뭐 소득이 얼마나 적은지 이런 부분들 미성년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돼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순으로 당첨을 시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민영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월평균 소득이 조금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일단 외벌이 부부라도 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가능하고요. 맞벌이는 13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우선 배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물량,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75%가 기준소득 해당자에 우선 공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일단 낮으면 유리합니다. 기준소득이라는 것은 외벌인 같은 경우는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그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20% 이하. 네. 이 사람들이 일단은 유리하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었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순서가 또 우선순위가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5% 물량 선정할 때는 이제 우선 공급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이제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제 한 바구니에 놓고 다시 경쟁을 시키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경쟁이 붙을 경우 아까 뭐 여기서도 이미 경쟁이 붙을 수 있죠. 우선 배정에서도 거기서는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1순위, 없으면 2순위. 그리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그래도 많다. 그러면 일단 거기에 사는지 여부,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 수가 더 많은 사람, 그래도 안 되면 추첨.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공공주택은 사실 그렇게 뭐 물량 자체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민영주택을 포커스로 둘게요. 자, 민영주택은 일단 소득이 기준소득에 해당돼야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3인 이하 가구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경우 외벌이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세전 500만원. 그리고 맞벌이인 경우에는 120%. 요게 해당되시는지를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면서 자녀가 있어야 일단 상당히 유리하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녀 수가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사실 지금과 같은 경쟁률에서는, 청약 경쟁 시대에서는 조금 당첨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감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예, 어려운 부분이죠. 소득이 적은데 지금 서울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가를 보면 과연 정말 이 당첨이 돼도 걱정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비싸게 분양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주변 시세보다는 또 저렴하게 되고 있지만 워낙 집값이 올라 있어서 참 그런 부분들, 당첨돼도 고민이다 라는 주변 분들의 고민을 듣는 경우도 아마 많으실 거예요. 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 오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참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총 정리를 했으니까요. 두고두고 그때그때 시간 날 때마다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주자주 만나 뵙도록 하겠고요. 제가 영상 뒤쪽에 앞서서 나왔던 그 페이지들을 한번 쭉 붙여서 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춰 놓고 한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참고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